2016년 11월 17일 날 친 수능입니다. 요거 16번에서 20번. 요거 이제 뭐 논리 실증주의자 이제 포퍼 나오고 그다음 콰인 요거 얘기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뭐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 그죠? 그 뭐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논리 실증주의자와 이제 포퍼는 지식을 그 이제 지식을 어떻게 나누느냐. 지식이란 거를 뭐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이제 경험과 무관한 것, 뭐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고, 그죠? 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과 과학적 지식처럼 이제 경험에 의존하는 것. 경험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뭐 눈으로 보고 예측, 뭐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과학적 경험이라는 거죠, 그죠? 경험이라는 거. 근데 이런 거 뭐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처럼 이제 경험과 무관한 것이 지식이 있고. 그 과학 지식처럼 경험을 해야 되는 실험을 하고 관찰하는 그렇게 해야 이제 알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 있다. 그중에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누적이 된다. 계속 이제 쌓인다, 그죠? 계속 이제 기술이 늘어감에 따라 지식이 쌓인다. 뭐 그렇게 본 거지. 가설은 과학적 지식이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경험이라는 얘기는 경험이 뭐냐? 뭐 관찰이나 실험이다. 이거 일단 가설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일단 뭐 어떤 결과를 내는 거죠. 뭐는 뭐다라고 결과를 딱 내는 거고 그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는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죠? 예를 들면 가설은 이제 뭐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 지식에 포함이 되겠네. 과학적 지식이 후보가 되는 것인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후보가 되니까, 그죠?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 그러니까 뭐 가설이 이제 이러이러하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예측, 가설이나 예측이나, 그죠? 비슷한 얘기지. 어쨌든 거기서 그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서 맞는지 틀린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답니다. 누가? 가설이, 그죠? 가설이란 게 이제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오케이.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뭐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다르긴 하죠, 그죠? 논리적으로. 어쨌든 예측이 맞으면 뭐 이제 그 예측한 거 그 가설을 그죠?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을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하고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 같은 얘기긴 한데, 그죠?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을 하나씩 가설이 맞게 되는 거니까 실험해보니까 맞더라. 예측이 맞다. 예측이 틀리지 않더라. 그렇게 하면 그 가설을 새로운 지식에 추가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식이 있고 기존 지식이 쌓여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지식을 추가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 상황에 이제 과학적 지식은 그렇게 추가한다. 근데 그 이외에 경험을 할 수 없는 것들은 다른 얘기죠, 그죠? 그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겠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가설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뭐 연역법이죠, 연역법, 그죠? 그건 이제 과학적인 방법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과학적 지식에 대한 얘기고 지금 과학적 지식이 아닌 어떤 경험과 무관한 것들은 뭐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따로 이제 구분해 놓은 거지. 그렇죠? 하지만 콰이는 가설만 가지고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보는 거지. 응? 가설 하나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막 실험한다고 그래갖고 어떤 뭐 결과가 안 나온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뭔 얘기인지 봅시다. 가설로는 연역법으로 안 된다라는 건데 무슨 예를 들었냐면 어떤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가지고 이제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어떤 예측을 이제 이끌어낼 수가 없답니다. 원래는 있어야 되잖아, 그죠? 포퍼나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맞다고 보는 거지. 가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근데 콰이는 안 된대. 왜 안 되는지 봅시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 그죠? 기존 지식. 그러니까 금속은 전부 다 팽창을 했어.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M이 또 열을 가했는데 팽창할 수 있는 그 온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뭐 200도다. 우리는 200도인지 모르죠, 그죠? 모르는 상황에서 200도가 실제로 뭐 200도가 돼야지만 이게 팽창을 한다. 예를 들어, 그죠? 라고 했을 때
너무 실험 상황에서 뭐 200도까지 못 올리고 뭐 190도 정도밖에 못 올렸어. 190도 정도밖에 못 올렸다고. 그러면은 열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열을 해주지 않았죠, 그죠? 일단 뭐 이렇게 190도 정도밖에 열을 가해주지 않고, 이거 팽창 안 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200도를 넘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200도인지 뭐 300도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지식이나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이걸 이제 하려 그러면 이거 뭐 이게 이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려면 예측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끌어내려면, 그죠? 근데 그렇게 기존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 맞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콰이는 그 가설을 하나로는 안 돼. 기존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험 상황에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실험이 있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지.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어떤 지식들 그리고 여러 조건들을 모두 합해야만 이제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내기 위해서는 이제 가설,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지식, 그다음에 여러 조건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래야지만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논리적으로 이제 말이 맞냐 틀리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려면 뭐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이 실패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실험을 했는데 뭐 답이 안 나왔어.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팽창이 안 된 거냐? 이거 200도를 넘어야지 팽창이 되는데 190도밖에 가해를 안 했어. 그건 몰라요. 모르잖아. 그죠? 기존 200도가 넘어야지 팽창한다. 그 지식도 없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또 모든 뭐 금속들이 전반적으로 다 열만 받으면 팽창한다. 이런 어떤 지식이 또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죠? 어떤 금속은 팽창 안 할 수도 있지, 그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인지 몰라. 팽창이 안 됐을 때, 그죠?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로부터 콰이는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 지식들과 여러 조건들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전체 지식.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콰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뭐 기존에 있던 지식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가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실험 조건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런 모든 지식들을 모든 지식들을 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어떤 총체주의. 모든 것들 다 시험해야 돼. 총체주의다. 그러니까 콰이는 이제 모든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 하나의 어떤 지식만 어떻게 뭐 추가되는 그런 어떤 게 아니다. 여기는 지식이 추가된다 그랬잖아요. 하나씩 붙어 나간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가 들어오면 그게 막 와장창 또 뭐 그 변화가 생기고 유기적으로 뭐 변화가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리 실증주의자와 이제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처럼 어떤 뭐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단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단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이제 구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건 이제 과학적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이제 얘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봤는데 아니더라. 콰이는 총체주의라 그랬잖아요, 그죠? 콰이는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일단은 콰이는 총체주의, 모든 지식들이 연관되어 있다. 논리 실증주의자와 이제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 와 같이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처럼 이제 동어 반복 명제. 동어 반복 명제. 둘 다 이제 동어 반복 명제죠. 미혼의 성인 남성이라는 게 총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제 그 분석 명제다. 이게 다 이제 분석 명제로 보는 거지. 지금 이제 그 콰인 얘기가 아니고 포퍼 얘기죠, 그죠? 논리 실증주의자들과 이제 포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들 이제 이 전부 다 이제 그 동어 반복 명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분석 명제다. 분석 명제는 논리학에 대한 얘기죠, 그죠? 분석 명제, 그죠? 논리학 지식이지, 그죠?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뒤에 이거 이제 뭐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이제 후자가 어떤 뭐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전자로 환원한다. 그러니까 미혼의 성인 남성이라는 게 총각이니까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가 물어보면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이냐? 그죠?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과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바뀌더라도 참 거짓에 뭐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이게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죠?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그 대체가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의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그 필연성 개념.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죠? 이제 논리적으로도 따지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라는 게 항상 그러면은 언제나 대체가 가능해야 하는 게 동의적 표현인가? 다시 또 이런 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왜 동의적 표현인데라고 물어보면 이게 바꿨을 때 크게 뭐 큰 어떤 그 참고지지 뭐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동의적 표현이라는 게 결국은 뭐 필연성 개념, 그러니까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어떤 또 해야 한다라는 또 다른 어떤 명제가 또 나오는 거지, 그죠?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어떤 필연성 개념, 이게 또 필연성 개념이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동의적 표현에 대한 정의가 또다시 매겨지는 거지. 동의적 표현이라는 게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필연성 개념이란 그게 이제 필연성 개념이죠. 필연성 개념은 다시 또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분석 명제 개념. 그러니까 분석 명제라는 게 이거 있잖아요. 그 논리적인 어떤 개념. 이것도 이제 또다시 이제 필연성 개념이 맞냐 틀리냐를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또 순환론에 빠져. 따라서 콰이는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뭐 확실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일단 왜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왜 동의적 표현인가라고 물어보면 동의적 표현은 뭐 바꿔도 큰 뭐 변화가 없다.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의적 표현이라는 게 그러면은 뭐 필연성 개념인가? 그러니까 필연성 개념인가? 그러니까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대체가 가능한 게 동의적 개념이냐? 그죠? 그죠? 그렇게 다시 물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필연성 개념이고, 그 필연성 개념 자체가 다시 분석 명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동의적 명제는 또다시 이제 동의적 명제는 바꿀 수 있는 것, 그죠?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어떤 또다시 분석 명제가 되고, 또 분석 명제를 또다시 또 이제 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이 필연성 개념 자체가 또 맞냐 틀리냐를 또 다시 또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론. 그러니까 확실한 답이 안 나오고 뺑글뺑글 도는 어떤 순환론에 빠지게 돼. 뭐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죠? 깔끔하게 이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순환론이다. 하여튼 콰이는 넘어갑시다. 콰이는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에 콰이는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이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한다, 그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뭐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겠지. 하는 대신에 경우가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얘는 이제 그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거지. 중심부 지식과 그 다음에 그 주변부 지식이 있는 거지.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참과 거짓이 직접 바뀐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이라는 거는 참 거짓이 막 바뀐대. 충돌해가지고, 그죠?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뭐 이 특징들이 있네. 예. 그러나 이 둘의 경계가 이제 명확히 나눌 수 없다. 주변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과 중심부 지식이 경계가 명확히 나눌 수 없대요.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이제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뭐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뭐 확실한 경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죠? 경계가 없다. 다른 종류가 아니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있어서 얘들은 이제 분석 명제, 그죠? 분석 명제인데 얘들은 지식의 중심부 한가운데 있대. 그래가지고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진다. 주변에 있는 게 이제 거짓으로 밝혀지면 다른 얘기죠. 충돌해가지고 주변부 지식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이제 수정해야 하는 거야. 수정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주변부 지식이 뭐 잘못됐네? 그럼 이거 수정해야 되겠네?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진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전체 지식은 약간 바꾸는 거죠, 그죠? 하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하게 된다. 뭐 이해되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으로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뭐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뭐가 안 맞으면 주변부 지식을 이제 약간씩 수정을 하는데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큰 걸 바꾸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래야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천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고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다.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뭐 이게 주변부 지식이 바뀔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식이 누적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중심부 지식이 있고 주변부 지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들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이제 지식이 있고 거기다 이제 하나씩 추가되는 상황인 거고, 콰이는 다른 그림이죠. 중심부 지식이 있고 주변부 지식이 있는데 중심부 지식이 주변부 지식 중심부 지식은 잘 안 바뀌고 주변부 지식은 잘 바뀐다. 뭐 그런 얘기다. 마지막 문단 봅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받아들이는 방향이에요. 총체주의는, 그죠? 이거 어떤 실용주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거가 없고 조금 이제 틀리더라도 최대한 조금 수정해가지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A이거나 A의 여집합, 그죠? A이다, A가 아니다. 이거 둘 다는 교집합이 없지요, 그죠? 와 같은 논리적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좀 분석 명제로 좀 분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이런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제 워낙 이제 콰인이 말하는 지금 어떤 지식 이론은, 콰인이 말하는 지식 이론은 다 바뀔 수 있다, 그죠? 모든 지식들이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중심부 지식도 물론이고 다 바뀔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건 뭐 A와 A 여집합, 그죠? 그 사이에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거잖아, 그죠? 이런 명제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것은 없다, 그죠? 이런 거 좀 확실한 거는 좀 이제 좀 분석 명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뭐 비판을 받는다. 오케이, 그죠? 뭐 대략 조금 이해되는데 이 부분 순환론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이건 좀 다시 또 공부해가지고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